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TV입니다. 오늘은 1월 4주차에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공모주 중에서 놓쳐선 안 되는 공모주가 무엇일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주차 청약 캘린더입니다. 1월 22일에서 23일은 K웨더 청약, 23일에서 24일은 이닉스랑 코셈 청약, 25일에서 26일은 스튜디오 3이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웨더랑 이닉스, 코셈이 청약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포스뱅크, 현대힘스 환불금으로 세 종목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웨더랑 이닉스, 코셈 환불금으로는 스튜디오 3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청약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제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종목 리스트입니다. K웨더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업체, 이닉스는 전기차 부품 업체, 코셈은 전자현미경 업체, 스튜디오 3익은 온라인 홈 퍼니싱 유통기업입니다. 청약 증권사는 NH, 삼성, 키움, DB금융투자가 되겠고요.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으로 5,800원, 11,000원, 14,000원, 16,500원 되겠습니다.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웨더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기업으로 국내 유일의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민간 예보를 비롯한 맞춤형 기상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기상 빅데이터 플랫폼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날씨라고 할 수 있는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두 개 분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닉스는 2차전지 주요 부품인 배터리셀 패드하고 예와 격벽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력 제품인 배터리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28년까지 약 3,444억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코셈은 2차 전지 등 산업용 분석 장비 판매 비중이 76%인 전자현미경 제조업체입니다. 여기 2차 전지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긴 하네요. 그리고 지난해 21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진입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튜디오 3익은 삼익가구나 스캄디아 같은 브랜드를 보유한 온라인 홈 퍼니싱 유통 전문 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들을 국내외 약 50여 개의 협력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스튜디오 3익 자사몰이나 소셜 커머스 오픈마켓 등 다양한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업종인 이닉스, 그리고 잘하면은 2차전지 테마를 탈 수 있는 코셈이 좋아 보입니다. K웨더 같은 경우에는 날씨 플랫폼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판단 내리기가 참 어렵죠. 가구 유통업체인 스튜디오 3익은 성장성이나 화제성 등에서 공모주로서는 매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공모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모가에서는 PR을 봐야 되는데요. 이 P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K웨더는 특상장 기업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14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 PER 14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매우 독특한 업종의 회사이다 보니까 더더욱 어렵네요. 기관 수식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K웨더와 같이 특례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미래 추정 실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교 데이터와는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는 공모가가 비쌀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습니다. 따라서 물음표긴 한데 기본적으로 나쁨입니다. 이닉스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9.38배였습니다. 최근에 상장한 전기차 부품 업체인 나노팀 같은 경우에 한번 비교를 보면은 업종은 전기차 배터리 방열 소재고요. 특례 상장 아니고요. 확정 공모가 기준 PR이 24.47배로 한 9.38배보다 한 2배 이상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일 시초가는 플러스 100%, 즉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9.48배 이닉스의 공모가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은 전기차 관련 업종인데 PR이 9.48배면 매력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제 평가는 좀 되겠습니다. 코셈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이고요. 할인율 적용 PR이 22.47배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유사 회사가 없다 보니까 이 22.47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선 K웨더와 마찬가지로 기관 수식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또 K웨더와 마찬가지로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공모가가 비쌀 수 있다고 가정을 해야겠습니다. 스튜디오 3익은 특례 상장 아니고요. 할인율 적용 PR은 23.15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장한 유사한 업종의 회사가 없다 보니까 PER 적정성 판단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가구 제작 유통 기업으로 PR이 23.15배면은
비싸 보인다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제 평가는 나쁨 되겠습니다. 공모가로만 놓고 보면은 이닉스가 좀 큰 격차로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웨더, 마지막으로는 스튜디오 사믹이랑 코셈 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는 클수록 배정 금액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K웨더 58억, 코셈 84억, 스튜디오 사믹 140억으로 3개 종목은 코스닥 초소형 공모주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K웨더는 58억으로 초초소형 공모주에 해당이 됩니다. 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0억대로 중소형주급에는 해당이 됩니다. 구주매출 비율입니다. 구주매출이 있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회사가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다행히 4종목 모두 구주매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입니다. 특이사항에는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 환매청구권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례상장, 코네스 이정상장은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환매청구권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초소형 공모주인 K웨더하고 코셈이 기술특례 상장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기간소의 전 기준이고요. 유통하는 물량은 적을수록 상장일 수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23년 8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54억, 12%, 총 유통하는 금액이 403억, 29%였습니다. 우선 스튜디오 사믹 같은 경우에는 총 유통하는 금액이 178억으로 100억대죠. 이 정도면은 매우 좋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3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총 유통하는 물량이 212억, 314억, 278억으로 평균인 403억보다 훨씬 적은 편이죠. 따라서 세 종목도 좋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코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198억으로 평균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청약 금액입니다. 청약 금액에서는 환불일을 봐야 되는데요. 이 환불일은 길수록 대출이자 부담이 큽니다. 스튜디오 사믹은 환불일이 4일로 길기 때문에 대출 이용해서 청약하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종목의 최소 청약 주식수는 10주, 20주, 20주, 20주 되겠고요. 최소 청약만 하기 위한 금액, 즉 균등만 청약하기 위한 금액이 각각 29,000원, 11만원, 14만원, 16만 5천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종목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이렇게 4개 증권사 계좌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키움증권만 무료고 나머지 3개는 2,000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DB금융투자는 청약 초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 되지만 나머지 3개 증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K웨더 같은 경우에는 청약 한도가 2,320만원으로 상당히 작은 편이네요. 증권사 계좌 개설은 공모주 투자의 기본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혹은 당장 청약할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월 4주차에는 K웨더, 이닉스, 코셈, 스튜디오 사믹 총 4개 종목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몇 종목은 좀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일단은 2차전지 업종인 이닉스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공모가도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기존 주주 유통하는 물량하고 구주 매출도 없고요. 총 유통하는 물량도 314억으로 기관소의 측에서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걸려준다면 200억대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다. 200억대 물량이면 총 유통하는 물량도 합격입니다. 공모 금액 역시 330억으로 가장 많은 편이기 때문에 1월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웨더는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민간 기상 기업으로 상당히 독특한 업종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독특한 업종이 상장일에 수익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업종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특례 상장인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유통하는 물량이 적어서 상장일 수급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코셈은 전자현미경 전문업체로 업종은 애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회사 소개에서 2차전지 관련 내용도 있다 보니까 어쩌면은 2차전지 테마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K웨더와 마찬가지로 기술 특례 상장인 점이 아쉽고요. 유통하는 물량도 코스닥 초소형 주식원은 많은 편인 278억이어서 K웨더보다는 후순위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가구 유통 기업인 스튜디오 사믹은 업종이 조금 아쉽습니다.
과거업체는 성장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죠. 공모가도 그리 싸 보이진 않고 어차피 초소형 공모주여서 수익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나마 유통하는 물량이 100억대로 좋기 때문에 적당히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 순서는 이닉스, K웨더, 코셈 순이고요. 그 다음에 좀 격차를 두고 스튜디오 3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 규모가 가장 큰 이닉스가 기간 수혜치기 잘 나와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치 결과를 꼭 확인한 다음에 청약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치 결과와 상장에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